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날짜가 2022년 7월 30일 토요일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기사가 이제 나와서 많은 보도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편집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 내에서만 콩착콩착 뭐 들쑤신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제관계, 특히 미국. 우리는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험,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고 이 대는 북한을 접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이 또 옆에 있죠. 두 나라는 깊은 역사적인 또 원한 관계가 있죠. 그런 모든 복잡한 상황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절실하게 걸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여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우려, 그리고 미국의 대책,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내용이에요. 국가의, 우리나라의 안위와 상관이 있는 문제예요. 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상관이 있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에 관련된 내용을 미국의 The National Interest라는 미국의 약간은 이 지명도 있는 잡지입니다. 그 약간은 그 보수 색채를 가진 그런 잡지예요. 여기서 보수 색채라는 것은 사람이 보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 생각하면 가끔 어떨 때는 우리가 국뽕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극우가 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돼. 왜 나라를 그렇게 대접해? 그럴 때는 또 소위 분류되는 극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다른 게 다 모든 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극우다, 뭐 극좌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맞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꺼내서 대변하는 잡지고, 거기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폭락된 지지율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는 바, 미국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는 기사가 있길래 제가 한번 핵심 내용만 여러분한테 공유하려고 해요, 오늘. 자, 지지율 28% 폭락했다. 조선일보 기사고 어제 나온 거고, 한국갤럽이에요. 아직 다른 이제 조사 기관 거는 제가 못 봤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갤럽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보통 지지율이 높은 쪽에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결과를 내놓는 곳이에요. 즉 다른 조사 기관들의 지지율은 이거 여기가 상한선이고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실제적인 마음도 이거보다는 낮을 거예요. 엄청나게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집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 이건 MBC 보도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래픽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뭐 이게 한 30% 이하가 되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이제 기색이 여러 군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죠. 제가 뭐 국방 논평을 해서 알지만 방사청 그런 기색이 느껴져요. 이미 그들의 보도 자료와 내용, 국방 뉴스의 보도 태도, 그들의 완성도, 동영상에 그런 점에서 느낌이 전해지고 있죠. 뭐 최근 문화부 건도 있었고, 뭐 통일부 건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싫어할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장관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이반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경찰청 이야기 있죠. 거기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죠. 예.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예. 그건 국내 이야기죠. 미국의 관심 어떨까? 그래서 이게 7월 24일 날 나온 기사예요. 내셔널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지지율 낮은 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제안한 거예요. 바이든한테. 예, 그런 게 기사의 주요 흐름인데, 이때는 30% 초반이었던 때예요. 지금 20%대로 내려왔으니까 이 미국의 근심은 훨씬 더 깊어졌겠죠. 밑에가 기사 제목인데 밑에 소제목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소제목을 번역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너무 빠른 속도로 미국의 짐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윤석열을 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좀 잘하지, 얘 때문에 참 힘드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변 나라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국뽕적인 생각이
좀 이제로 치우칠 때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전제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풀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야기의 논거가 진행이 안 됩니다.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다 펼쳐놓고 보면은 뭐 바이든이 미국이 우리 대통령 지지율을 뭐 놀릴 때가 아니죠. 그들도 조 바이든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최저 지지율을 갱신했어요. 이게 뭐 최저 기록인지도 몰라요. 지난주 기사니까 이때는 32대 36 정도 됐던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20%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확연하게 1등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마인드셋이 바뀌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죠. 자연스럽게 안 바뀌고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국면을 갖고 있죠. 스위치를 1번 틀고 2번 틀고 3번 틀고, 극좌에서 좌에서 중도에서, 우파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국수주의자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로서 상대방한테 뭘 전달할 때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언어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 드리면 무슨 말씀이신지 느낌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지금 공공한 상황이죠. 지금 수십 년간 최고로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거 오바마 때 이미 이라크에서는 발을 뺐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프간에서 철군했죠. 그러면 그 지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이 사우디 그리고 UAE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위에 ISS만 만들어놓고 쏙 빠져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 유럽에 손을 대고 우리나라에 손을 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져나왔던 미국이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폭등하니까 다시 길 찾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핀잔 듣고 그냥 왔죠. 미국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균형 감각을 위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이제 볼게요. 기사는 매우 적나라하게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즉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착한 놈, 못된 놈, 나한테 충성하는 놈, 나한테 반대하는 놈, 그렇게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걸 아우르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다. 그게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지지율이 낮더라도 나는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 그걸 이 기사에도 인용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뭘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냉정함이 필요한 때죠. 나는 국정 지지율, 너는 나라를 이끌고 갈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위험한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윤이 계속 이런 낮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는 이제 윤석열이 왜 이렇게 잘못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이 결과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은 잘 안 해보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명쾌하게 자신들의 판단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국민이 일어나거나 군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민이 일어난다는 것은 박근혜 탄핵 사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이 일어난다는 것은 군 쿠데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이 일어나는 건 익숙해져 있어요. 박근혜 탄핵, 그 다음 80년대에 있었죠. 6월 항쟁 같은 거, 그 다음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 근데 그게 익숙하지만 사실 군의 반발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의 반발보다 그 숫자가 절대 적지 않아요. 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군이 쿠데타인지 계엄령인지 모를 일을 기획했었죠. 저는 그게 박근혜 정부를 위한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아직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핵심 세력이었던 국군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이 미국으로 도망갔죠.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고 우리는 잡을 의사가 없죠. 자, 여기에 미국이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사전 예고도 없이 국방부 청사를 쓰겠다고 비우라고 했을 때 20일 만에 군심을 너무 쉽게 본다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군의 지지를 확보하는 거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군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 틀 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군이 언제든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걸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미국이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기사에서. 왜냐?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윤이 한국을 이끌지 못하게 되면은 이 지역은 불안정하게 된다. 엄청나게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라. 비상대책을.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저 이제 두 가지 이야기 들었죠.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고 군이 쿠데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이야기 문제 들여보면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 수 있죠.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는 이제 소위 보수 정부로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권이 갈리게 되면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될 건데 진보 정권은 이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나라 간에는 역사적인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한다. 즉 미국은 일본과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중국을 막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관심사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몰아내게 된다면, 쫓아내게 된다면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은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이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정지지율이 폭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검사들의 정부다. 검사들에 의한 정부고 검사들을 위한 정부다. 여기가 민심 위반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 기사는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군사 쿠데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군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좀 새삼스럽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따져보면 새삼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 글쓴이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군 출신이에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인 생각들이 그런 마음이 읽는 기사예요. 자, 그래서 군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 군의 지금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접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예, 참고가 되죠.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만약 이 동영상을 보는 군 출신들이 있다면 또 군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왜냐? 인터넷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옛날에 박정희 전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군인들이 다 했잖아요. 자, 검사들이 군인들로 대체될 거다. 즉 민주주의가 계속 파괴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해관계에는 맞을 것이다. 예,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는 것보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은 군인들이 들어오면은 거기는 군사 안보적인 코드를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미국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독재 정권을 지지해야 된다.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도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주 많이 있어요. 개인의 시각이거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The National Interest라는 잡지의 그들만의 시야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집중력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군부 정권이 들어섰는데 우리나라는 G7에 가입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수준이. 그런데 그런 나라에 군부 정권이 들어온다? 그게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다? 아무 문제 없이 미국 정부가 그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 위기 상황임을 강변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군이 윤을 불신하는 이유, 이거는 분명히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 내부 군의 이야기를 수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자, 왜냐?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거든요. 부등시 문제를 언급해요. 처음에는. 자, 대통령이 군 병력을 기피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라는 거예요. 군에. 부등시는 양쪽의 시력이 사이에 커서 생활에 불편하고 사람을 쳐다볼 때 똑바로 못 쳐다보고 돌려보게 돼 있어요. 시선이 안 맞아서. 자, 그런 의혹이다. 그래서 공무원 건강검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단다. 근데 딱 군대 갈 때만 문제가 됐다. 고등학교 당시에 친구들도 그의 눈은 멀쩡했다라고 정을 했다. 저는 그게 대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 듣는 내용이죠. 아마추어 당구 고점자다. 몇백 친다는 거죠. 부등시가 심해서 군에 못 갈 정도. 그 말은 뭡니까?
군에 가서 군에서 요구되는 뭐 총을 쏜다든지 무기를 다룰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면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면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구를 잘 친다? 겨냥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이라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가 굉장히 기피한 사람이다. 거기서 일단 마음에 안 든다. 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국방부 이전이다. 국방부에는 전쟁이 발생하면은 국방부의 최고 지휘관들이 모여서 전쟁을 지휘하는 벙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20일 만에 말미를 주고 사전에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20일 만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 그런 벙커 시설을 갖추는 데는 20일로 택도 없었을 거예요. 청와대 벙커 시설만큼 국방부 벙커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이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NSC를 어디서 했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같은 거예요. 예. 즉 그 말은 최소한 며칠간이라도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작전 회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 했잖아요. 예. 그거를 군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긴장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한다. 국군 통수권자가 그것도. 그리고 그 장소의 물색도 무속인이 관여해서 결정한 것으로 소문이 난다. 아니란 증거도 없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인들이 크게 실망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사저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처음에 물망에 올랐던 것은 국방부 장관의 관저였어요. 그게 똑같은 이유예요. 군심을 크게 건드린 거죠. 너무나 의외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제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국방장관이 삼성장관 출신이다. 되게 예외적이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기사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별넷 장성 출신이었다. 지금 삼성 장성이 출신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경례를 받던 사람이 국방장관이 됐기 때문에 내가 경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지금. 잘 없던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국방장관이 들어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의 방침이 능력과 무관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주로 배치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가 국방장관이 된 이유는 삼성 장성 출신으로서 그가 단지 캠프에 관여했다는 그 이유밖에 없다. 즉 대통령도 불신해, 국방부 장관도 불신한다는 겁니다. 그게 쿠데타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실마리가. 그 이야기를 이 기사가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기사의 마무리네요. 자, 보면은 이제 윤석열은 스스로의 부실함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의 골칫덩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내용 오늘 쭉 설명드린 내용이고, 미국이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호흡이 안 맞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이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기색은 이미 많이 느껴졌었잖아요. 저도 지금 뒤에 달아놓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을 보세요. 네. 그래서 뭐 노룩 악수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게 그냥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제가 의견을 쭉 내왔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게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윤 대통령이 본인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뭡니까? 역대 비슷한 성향의 정권에서 북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북풍을. 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군사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윤 정부는 그런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 뒤틀린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도 뒤틀렸고 윤 정부 내부도 뒤틀렸어요 지금. 검찰 출신들은 아이디어가 없고 내는 안들은 다 잘려요. 진행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더 악화되고 있어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지 불평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잠깐 식은땀이 흘러야 돼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느낌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뒤에 행동 수칙에 대해서 제안도 하죠. 바이든은 윤석열한테 충고를 해야 된다.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너는 가까스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모든 걸 살피고 조심해. 지금 보면 너네가 완전 압승한 것 같아.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자, 이게 미국식 표현인데 우리한테 좀 익숙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하죠? 예.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적인 위신은 이미 급전직하고 있어요. 예. 윤석열이 내부에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 위신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특히 세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이야기가 윤석열이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이 바이든은 뭘 해야 되느냐.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봐서는. 예. 특별히 핵고지를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이해의 한반도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차선책을 고려해야 된다. 자, 국민에 의한 방식이든 쿠데타에 의한 방식이든 정권이 뒤집어지는 상황까지 못 가게 해라, 안 가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컨티니전시 플랜이죠. 예. 최악을 대비한 상황인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윤이 탄핵이 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둘 다 원치 않는다, 미국은. 예. 뭔가를 해라. 관여해라. 정치적으로. 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 말은 지난 7, 80년간 우리가 미국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미국은 많은 상황에 있어서 한국 정치에 관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 정도 큰 수확이에요. 이번 기사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의심은 했고 심정은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 속에 그게 녹아 있어요. 잘못하면 한국이 통제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싫다. 빨리 물러나라. 그게 답이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안이 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국이 통제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북풍도 일으키지 못한다. 왜?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하기 때문에. 이게 가리키는 방향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그런 고민 우리도 해야 돼요. 왜 남이 벌써 그 고민을 시작했으니까 당사자인 우리는 그 고민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